김남은의 인파이팅. 사회와 협동. 2013년 한 해 동안 유독 많이 들려온 두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국민TV 또한 미디어 협동조합 아니겠습니까?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로 인사드리는 화요일의 인파이팅. 오늘 그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인파이팅 출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국민TV 기념품 출시. 국민TV 기념 손목시계, 볼펜, USB 메모리, 스포츠 등산 양말 등 각종 기념품들이 계속 출시됩니다. 판매 금액의 25%는 국민TV에 후원합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네, 화요일에 인사드린 인기 코너 강백수, 김덕남의 마이너리그. 오늘 코너지기 강백수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강백수입니다.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그러게요. 예. 아니, 네. 김덕남 씨는 어떻게 하고? 뭐 지금 왜 늦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면 한번 문책을 해보죠. 문책이요? 근데 굳이 와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모셔다 무리해서 와야 되는가? 네. 피곤할 텐데. 네. 이 추위에 배달하느라 피곤하면 그냥 집에서 자지. 네. 네, 굳이 와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강백수 씨는 단행본 집필에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제 그냥 산문집인데요. 제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과 또 겪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약간 여러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쁜 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쓰고 있는 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리그를 이제 코너지기로서 네. 저희가 몇 개월째 모시고 있는데 점점 바빠지시면서 네. 그렇죠. 월에 저작권료 수입도 수십만 원대를 이제 넘어가고 그렇죠. 있고 네. 각종 강연의 행사에 공연, 네. 단행본 집필, 컬럼 연재까지. 네. 이제 뭐 메이저 아니십니까? 네, 얼마 전에 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오. 네, 뭐 이 정도 그 됐습니다. 효자들만이 할 수 있던 아버지 임플란트. 그렇죠, 임플란트. 네. 요새 해외여행보다 임플란트가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해외 부모님들은- 보내드리는 건 싸요. 네, 그렇죠. 해외여행 뭐 28만 원에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가서 옵션이 한 100만 원이 붙어서 그렇지. 그건 아빠 돈으로. 그쵸. 끊어드리는 건 아들 돈이 할 수 있어요. 네, 자식이 임플란트는- 먹고 살만하면 꼭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가 아프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의 첫 곡이 바로 트레인의 이매진이었는데, 네. 자, 이매진, 꿈꾸다, 네. 상상하다 아니겠습니까? 네, 혜진 누나. 네? 이매진. 너 왜 그래? 진짜 정말 좀 띄워줬는데. 너 이러다가 메이저 못 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 누나 잘 계시죠? 예. 자, 이매진인데요. 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곡이 자연스럽게 이매진 꿈꾸다. 지금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그렇죠. 이런 형태로서 힘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 네. 갓파더. 네, 갓파더. 네, 지금 제 오른편에서 엄청난 포스를 품기고 있는 네. 대구 사회연구소의 전충훈 국장님과 함께 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딱 인상만 보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자주 좀 뵙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인상이세요. 그러니까 딱 국장스럽죠. 네네, 그리고 미래소년 코난의 국장. 그리고 약간 라나를 잡으러 다니는. 뭐랄까 사람들이 단둘이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같은 편이면 안심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서로 피와 구별이 확실히 끝난 상태에서는 그쵸. 안심할 수 있는. 네, 꼭 같이 협동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된 건가? 자, 대구사회연구소의 전충훈 전략사회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KTX 파업해도 네. 무사히 왔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올라오신 거죠? 예, 대구에서 왔죠. 몇 시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10시 26분 차. 10시 26분 차. 예. 숫자도 묘하네. 11호. 하여튼 네. 그런데. 예. 네. 자, 어쨌든 대구 사회연구소 전충훈 전략사회국장. 네. 아주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네. 플레임은 대구 사회연구소 협동경제사업단. 네. 직책은 전략사업국장. 전략사업국장. 예. 전략사업국장에서 왠지 대남 사업국. 그렇죠. 북한의 뭔가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좀 네. 그런 느낌. 혹시 댓글도 다시나요?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요. 예. 자, 아주 우리 전략사회국장님, 전 국장님과 함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요. 우리 전 국장님께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다양한 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재하시면서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저변을 넓히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예. 본인을 스스로 무규칙 생계형 자유직업인이라고 명명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요. 네.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블로트닷넷에 김철환 랩장께서 지어준 이름인데요. 무규칙 생계형 자유직업인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니 뭐 하는 놈이냐라고 했을 때 네. 한마디로 설명할 단어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니 도대체 요새 뭐하고 살아? 라고 하이. 제가 설명이 한 2분 정도 길어지니까 내가 치아라 마 새끼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PT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일을 하는가? 키노트로 하셨나요? 파워포인트로 하셨나요?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2003으로 했는데 아버지가 한 5분 정도 딱 들으시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바뀐다고 저만 착각을 했죠. 네.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 네. 돈은 버냐? 밥은 먹고 다니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었으면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로트단에서 김철환 랩장께서 네. 오만 데 다 쑤시고 다닌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규칙. 무규칙. 예, 무규칙이지만 밥 먹고 살아야 되니. 네. 생계형. 생계형. 예. 그리고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소속되지 않는 네. 아나키적 감성을 자유직업인. 그래서 아나키적 감성. 예, 무생자. 저도 비슷한 분 한 분 알거든요. 근데 그냥 백수 아닌가요? 그러면 강백수도 여기 강백수 여기 백수 직업 백수. 저 약간 비슷한 느낌의 직업 가지고 계신 분. 네. 누가 있어요? 육체파 창조형 지식 근로자라고. 육창근. 네, 그런 김남훈이요? 분. 네, 그런 분 한 분. 네. 뭔가 글자 수도 맞아 떨어지고 뭔가. 근데 이렇게 좀 요즘은요. 이 40대시죠. 네. 예. 이 40대일수록 네. 이런 게 먹혀요. 아, 뭔가 좀 이렇게 말로 형용하기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 왜냐면은 본인밖에 없거든. 저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이라고 하거든요. 뭐요? 저 소개할 때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인데. 아, 진짜 오늘 왜 이러지? 저기 5한만 하나만 들고 왔어요. 네, 문음료 강백수라고 합니다. 네, 맞아. 문학과 음악의 요정 맞아요. 네, 그쵸. 강백수 씨도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쓰는 글들을 보면 어찌나 감성이 철철 흘러 넘치는지 읽다 보면은 모니터에서 감성이 흘러 내려와서 제 발을 적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다 계산된 그런 겁니다. 네, 적셔 보려고 한번. 촉촉히. 네. 네. 자, 이렇게 촉촉한 남자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대구사회연구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예, 일단 대구사회연구소는 30년 됐습니다, 벌써. 네. 30년 되었고 1985년도에 그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네. 사회, 철학 이쪽 교수님들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초창기에. 그러다가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이 3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 참여정부의 싱크탱크 대구사연구소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장관급을 3명이나 배출했음에도 그때는 차별을 당했어요. 콩고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네. 거의 폐쇄 직전까지 간 거죠. 우리 연구소가. 그러다가 우리 MB 각하께서 네.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 좋은 거니 펼쳐보세요. 그래서 지원금도 많이 받고. 네. MB옹께서 저희를 살리신 거죠. 살리셨고. 그러니까 친이계네요, 친이계. 친이계세요? 아니요, 이제 친박계입니다. 친박계 예. 갈아타셨어요? 예, 갈아타셨죠. 또 대구니까. 예. 우리의 그 삼덕동이.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의 네. 그 생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지. 네. 예, 성지. 아주 사랑합니다, 그곳을. 네. 자, 어쨌든 그 대구사회연구소라는 것은 예. 그러면 지역에서 그 문학이라든가 철학?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인문학이죠. 네. 인문학인데 대구 사회에 대한 현안을 연구하면서 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네.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까도 풀네임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사회연구소 협동경제사업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구 사회연구소의 브랜치죠. 협동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좀 펼쳐봐. 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협동경제 쪽 사업을 하는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예. 정확한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일단 정부 지원 사업 쪽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네. 그리고 소셜 벤처, 네. 이런 것들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좀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협동조합들을 좀 지역 내 확산시킬 네.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노는 애들 데리고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니, 우리 국장님이 노는 애들 데리고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담금질 좀 한 다음에 사시미 들고 와서, 야, 한번 좀 담그고 와라. 직함도 6개월, 너라면 6개월 갔다 오면 돼, 이러면서. 직함도 전국장님이시잖아요. 네. 전국장 드시는 느낌. 아까 이미지부터도 왜 그래? 저 게시판 보니까요, 우리 강백수 씨 개그에 소자쌈님 한 분만 웃으셨어요. 네. 진짜. 사랑합니다. 아니다. 대화가 필요됨도 우핫 이매진. 중년 공시대도 저도 빵 터짐. 꽤 되네요. 세 분은 웃었어요. 꽤 되네요. 치를 떨 개그. 치를 떠는 개그예요. 치를 떠는 개그. 자,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전국장. 전국장. 어떻게? 제 별명이 천국장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썰렁하게도. 어떻게 전국장이 오늘 나온 고정 것 패널과 게스트가 싱크를 하면서 아까 소주 한잔 하시죠. 방송이 휩쓸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전국장님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쪽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제 발굴하는 거죠. 네. 이쪽 우리 영역에 적합한 사람들 발굴해가지고 선수로 키워내고 뿌리 내려서 다른 사람 또 세뇌시켜야 되겠죠, 그 사람. 성장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소셜 벤처 대회라는 거를 그런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국장님도 1회에는 거기에 선수로서 참가하셨다면서요? 참가자로. 예. 2009년도에 네. 1회 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최를 했죠.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를 공부한 게 2006년도부터인데 네. 그때는 형님들하고 이제 술 마시면서 놀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다가 기획 참가를 네. 하게 된 겁니다. 네. 선수 투입된 거죠. 네가 한번 나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 1회 대회 때 이제 나갔었는데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결선에 올라갔습니다만 몇 명이 그러니까 300명 넘게 나온 거죠? 600팀 정도. 600팀 정도. 예.
이야.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옥상에서 네.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뭘 키우려고 그러면 흙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 네, 힘들잖아요. 네. 고생스럽죠. 가로 40, 세로 40 되는 거 툭 올려놓으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요. 오. 스리랑카에서 개발한 건데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소셜벤치 대회 나간 거죠. 그러면 도시가 숨을 쉬는 재미난 곳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컨셉으로 갔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기니까. 최종 결선까지 올라가셨고요. 그렇죠. 제가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1등 하면은 상금이 얼마예요? 그때 3천만 원? 3천만 원. 정산하지 않는. 예? 정산하지 않는. 정산하지 않는. 예. 3천만 원. 그 1등이 그때 공부의 신이었습니다. 공부의 신이요? 예.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아, 예. 공부의 신이 1등 했어요. 그분 어떤 분이었죠? 공부의 신 그분. 서울대 출신 아주 공부를 잘하는. 네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니까 공부를 가르치는. 네. 근데 그런 왜 면이-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하. 소셜벤처에? 예, 그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감정 남았어. 감정 상했어. 저소득 가정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주겠다. 아.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아주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서울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공부잖아요. 근데 지금 말할 때 계속 어금니 꽉 잡고 네, 얘기해. 지금 좀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야, 그 1등 하신 분은 3천만 원 받았고 예. 전국장님은 얼마 탔어요, 그러면?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예. 아, 그냥 1등이면 3천 원 아니면 꽝이에요? 아니요, 7팀을 줬습니다. 네. 네. 7팀을 줬는데 7팀 속하지도 못했고 오. 두 번 죽었던 게 특별상을 주더라고요. 네. 특별상. 엄청 기다렸죠. 네. 네. 받은 놈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SK를 아주 사랑합니다, 제가. SK에서 특별상을 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지금 네. 그 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그 회한과 네. 그 분노가 네. 그대로 느껴지고 있어요. 2009년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요. 네, 왜냐면은 2009년이면 30대 후반 중반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들만 해도 이제 피가 끓을 때죠. 30대 중반의 상처, 남자 네. 30대 중반의 상처는 네.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지금 2014년을 앞둔 시점에 네. 2009년의 상처를 2024년 원더키드 그때가 네. 되더라도 이 상처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더키드 2024년. 이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백투더퓨처의 나르는 스케이트보드가 201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얼마 안 남았네. 네. 쓸랑한 소리 한번 네. 해봤습니다. 지금 뭔가 어떻게든 한번 아톰은 2003년에 개발돼서 지금 어디 있을 거예요. 예, 끼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표류다. 큰일 났다. 자, 근데 예. 1회 됐던 선수로 나가셨다가 예, 2회 때부터는 좀 직책이 바뀌셨다면서요. 위치가. 예, 예. 직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치. 이래 때 이제 기획 출전을 했으니까요. 형님들이 너 나가. 그래서 나갔다가 우리 상 받으면 정말 멋진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떨어지니까 선수를 교체한 거죠. 네. 선수를 교체하고 네가 코치해. 그래서 이제 멘토로 이제 제가 입문하게 됩니다. 입문을 해서 그때 이제 선수로 안 나가고 제가 코치를 하니까 네. 상을 받더라고요. 똑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1회 때와 똑같은 똑같이 그 옥상에서 상시키는 거. 예. 저기 선수분 그 얼굴 문제예요. 네, 빙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잘생겼어요. 2010년도 출전자라 아주 잘생겼고 그때 이제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가 히딩크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필드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가르치는 것이 제가 어울린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래 대회 때 제가 좀 건방졌어요. 네. 지금도 건방지세요. 예, 아무래도 제 집사람 아주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알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농담입니다. 예. 아유, 다른 필드에 있을 때, 다른 영역에 있을 때, 나름 또 잘 나가다 보니까, 그쪽 영역에서 조금 위 클래스에 있다고, 네. 이쪽 영역으로 수평 이동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쪽 세계에는 이쪽 세계만의 룰이 네. 있고, 그런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제가 바닥부터 빡빡 끼었어야 됐던 네. 거죠.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이쪽 영역에 이제 그런 간성과 그런 냉혹으로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똑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한 겁니다,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소셜 미션이거든요. 네.
소셜 미션이요? 예, 소셜 미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네. 소셜 미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코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을 받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2회 때는 이제 팀의 멘토로 몇몇 팀의 멘토로 활동하시다가 3, 4회에 했던 총괄 책임자가 되셨다고요? 예, 예.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계세요. 네. 네, 뭐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된 거고요. 3회 때 이제 지역대회 총괄 책임자를 맡았죠. 네. 2회 대회 때 이제 선생으로서 좀 역할을 좀 한 걸 인정받고, 이제 총괄을 한번 해봐라는 예,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네. 뭐 제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게 된 거죠. 그래서 3회, 4회 대회가 이제 2011년, 12년인데, 2011년도에 이제 일을 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지역에서 상을 사실을 못 받았거든요. 어떤 뭐 예. 경진대회라든가 예. 컨테스트가 있으면은 예.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예, 예. 서울에서 열리면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해요. 맞잖아요. 인구 비율상 서울 경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2천만 원 있는데. 네. 당연한 거죠. 미스코리라는 미스코리아 대회만 하더라도 네. 항상 이제 서울 쪽에서 네. 나오고 이제 대구, 경북, 호남 이쪽에서는 뭐 이제 선, 미 이런 식으로. 네, 올림픽에서 중국이 금메달 많이 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비율이 예, 예.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3회 대회 때 일을 내버린 거죠. 전국 2등을 해버렸어요. 2등이요. 예. 제치고. 몇 팀 중에? 7팀인가 8팀 상을 받았는데. 결승에서요. 예. 상 받고 2팀이 또 3등을 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죠. 야, 7팀에서 3개 팀이 예, 예. 다 대구 팀에서. 예. 야.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전국 2등이 2팀이거든요. 네. 그걸 대구 다 받아버렸어요. 오. 그리고 특별상 2개가 있는데 그것도 다 받아버리고. 네. 5팀이 받았습니다. 8개 중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이제 히딩크 맞네요. 네, 그러게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 대구 특산물이 소셜벤처네요. 그러니까 대구 특산물의 명인이 바로 이제 네네. 전국장. 그쵸. 전국장에 만든 소설 벤처가 네, 인간문화재. 인간문화재. 네. 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예. 막 끌어오르네요. 거기 슬램덩크의 그 황태산이가 생각납니다. 예. 더 칭찬해줘라. 예. 더 진짜 더 칭찬해줘라. 수학 맞는.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우, 아닙니다. 예. 그 이름을 듣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빵빵 터지네요. 네. 예. 그러다 이제,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네. 그 상을 다 휩쓸다 보면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회니까.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대회는 또 지역 대회를 없애버리더라고요. 어휴, 이거 뭐야. 그래서 나름 재밌었어요, 저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경쟁이라는 측면보다는 키워서 네.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결과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회도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역 대회를 없애버리고 전국 통합 대회를 아예 열어버리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전국을 총괄하는 네. 멘토링 수행 기관을 또 노동부에서 뽑더라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래서 도전을 했죠. 네. 그래서 서울 쪽하고 다이다이 붙어서 이겼습니다. 아시잖아요. 금방 이야기한 그 다이다이 이겼다는 게 PT로 이겼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PT로. 밤에 숙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리깨로 머리를 내려쳐서 둘 다. 둘 다? 한 번씩. 오한마와 빠루가 제 주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루로 따고 오한마루. 묻어버리고 예. PT로 이겼죠. 네. 예. 이겨가지고 이제 전국에 올해 역사 이래 최대로 소셜벤처 대회에 참가팀이 몰렸어요. 1118개인가. 네. 근데 그 소셜벤처 대회 역사 이래 최고긴 한데 수평적으로 보면 일반 창업 대회나 여러 콘테스트 중에서도 최고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350팀을 네. 걸러가지고 네. 멘토링을 하게 된 거죠. 350팀 멘토를 했다고. 예. 2명씩만 하더라도 700명을 가르친 거네요. 그렇죠. 와, 안 힘드셨어요? 피똥 쌌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뿌듯하죠. 350팀이 제 제자니까. 네. 그 사람들 인정할지 안 할지는 다음 문제고. 자, 이렇게 전충훈 국장님, 대구사회연구소의 전충훈 전략사회국장? 사업국장님과 함께, 자, 협동조합, 소셜벤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 또 이분이 일단,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네. 알아봤었는데요. 일단 자, 소셜벤처계의 히딩크. 히딩크고요. 네. 저희가 2부에서 전충훈 국장님과 함께 좀 더 소셜벤처,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오랜만에 크랜베리스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네. 이분 때문에 아까 전충훈 국장이 음악 나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룹 때문에 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보컬 네. 목소리가 다 이렇게 이 끄듬 하는 게 유행이죠. 예, 주주클럽. 네, 그쵸. 다 추억의 주주클럽. 오늘 김동남 씨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럼 왔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게 늦잠 잤어요. 늦잠. 네. 보통 늦잠을 늦잠 자서 2시를 못 맞추기는 어렵죠. 쉽지 않은 행동인데. 근데 제가 아까 한 아침쯤에 일어났다가 잠깐 이렇게 앉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냥 죄송하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가 오면서 다 들었어요. 죄송하다 그래요, 그냥요. 네, 오면서 다 들었고. 자, 네. 김나나 씨 다음부터 조심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 게시판 보니까 미라클량께서 황태산 크크크크, 네. 준혁이 아빠 크크크, 소자사님 빠르 으악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는 황해 면가 생각나네요. 이 게시판 내용이요. 저희의 이 대화 주제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뭐 빠루 황태산 이런 거 나오고 뭐 시래기님께서는 소셜 협동조합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초대 손님으로 김무성 씨 나왔나요? 톤이 비슷해요. 예. 저 김무성 씨는 아니시고요. 예.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인가? 아무튼. 전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국장님. 네. 예. 전충훈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전충훈 국장님은 또, 그 문화예술 바닥에서 활동하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네. 락밴드? 예. 활동하신 겁니까? 제가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캐스트네츠와 네. 트라이앵글. 네. 아니, 뭐, 그 정도면은 밴드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마누라가 절대 네. 말아문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럼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 비디오 가게를 차렸어요. 학교 안에. 네. 학교 안에. 예. 학교 안에 비디오 가게면. 왜냐면 그 시절에 비디오 가게들이 이제 대형화될 네. 때였어요. 뭐 신작이 원래 비디오 가게 하나밖에 없다가 네. 대형이 되면서 한 20개씩 갖다 놨거든요. 타이타닉 같은 게 뭐 한 50개씩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싶은 영화가 없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갖다 놓더란 말이죠. 짜증이 나서 학교 안에 차려버렸어요, 그냥. 뭐 안 빌려가는 영화. 우리 그 가오 잡을 수 있는 영화들 많잖아요. 프랑스 그렇죠. 영화나. 네. 그런 클래식 영화들. 그 뭐 다음에. 레드, 블루, 화이트. 예, 보지도 않으면서. 홈레프의 다리. 예. 다리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진짜 다리에서 춤만 추잖아요. 보셨네. 네. 그래서 당시에 또, 서울 영화 학교인가 있었어요. 네. 시네마테크라는 개념으로. 그쪽에 전국에 불법 테이프를 많이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네. 그 예술 영화라든지. 일본 영화도 수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 김대중 정부 시절 아마. 하나비가 처음 맞습니다. 들어온 예, 거였죠. 베를린 영화제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영화들, 수입되지 않는 영화들, 예술 영화들, 이제 쫙 불법으로 모으고 학교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네. 돈 받고 팔았어요. 비디오 테이프 장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영화제를 열고, 네. 당시에 최고 히트작이 러브레터였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기대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수입이 안 됐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재미를 본 거예요. 오. 원래 이게 합법적이지 않을 때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예술영화계의 그렇죠. 문익점. 문익점. 히딩크 무익점 좋습니다. 네. 예. 1부에서는 히딩크, 2부에서는 문익점. 문익점. 중간에 잠깐 황태산. 중간에 잠깐 김무성. 그때 기억이 나는 것도 이제 러브레터하고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극장판. 흥분하지 말고. 그 당시에 캠코더 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캠코더 버전 아세요? 예, 알죠. 극장에서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예. 그런 무식한 짓을 벌이고.
그런 작당을 하다가 언제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되냐면 경북대 본관 앞에 짠디밭에 한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거기서 심야영화제를 했습니다. 근데 불법 비디오 테이프 장사하면서 하시는 거는 다 문화행사 기획을. 그렇죠. 무슨, 루퍼트 머독 같은 이벤트를 벌이셨네요. 마음만은 폭스. 마음만은 폭스. 마음만은 폭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심야영화제 했던 영화가 킹덤. 우리나라 다시 심야영화가 부활되게 했던. 예. 킹덤하고 이제 데드 얼라이브라고. 공포영화. 피터 잭슨 아시죠? 예, 저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짠디가키로 확 갈아버리나. 예, 그렇죠. 아주 신이 나죠.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비디오 방에서 여자친구분이랑 봤다가 딱이 맞고요. 여자분, 오바이트 하러 화장실 가고. 예, 그 피터 잭슨의 악취미가, 이게 완전 몰입이 된, 그 극단적인 영화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영화 내용을 차마 말씀드리도 뭐예요? 그렇죠. 저는 그 영화 여자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예. 데드 얼라이브. 근데 둘이서 되게 열광했어요. 신이 나죠. 예. 역시 피터 잭슨 하면서 둘이서 손 꼭 잡고 막.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요즘은 맛이 간 건 아니지만 재미없잖아요. 피터 잭슨. 예전에 그렇죠. 소비트라든가. 그래. 어쨌든 따라 2-3천 데리고 데드 얼라이브 틀어줄 때 사람들이 나갈 줄 알았는데 나갈 데도 없죠. 뭐 짠디밭이니까 알아서 가겠죠. 열광을 하더라고요. 미친 개들이 술을 처먹고 와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내가 바랬던 그림이 뭐냐면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었어 사실은. 이불을 갖고 와서 TV 자고 심지어는 안 보이는 라디오죠? 안 보이는 라디오. 어우,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축제라는 거 아닙니까? 모아서 별짓을 다 하는. 네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다. 문화예술 축제 이런 쪽 좀 가봐야겠다. 축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구 지하철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지하철에 가보니까 공간이 팽팽 돌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친한 형님인데 이름을 덜먹이자면 지금 현재는 살사황이라는 이름 불리는 엄청난 형님입니다. 살사황. 주로 황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황뭔데 줄여서 황. 아까 황태산도 좋아하시고 살사황도 나오고. 그 형님께 찾아갔죠. 그 형님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LP를 8,000장이나 갖고 있는 카페를 했어요. 지하철 공간이 논다. 어떻게 할까? 놉시다. 그 형님 취미가 똥단지에 스피커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똥단지 아주 옛날에 단지에 스피커 드라이브하고 유니트를 박아가지고 스피커를 박아서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하철 공연 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문화예술판에 들어가 이제 락판에 잠입해가지고 락 페스티벌도 열고 밴드도 앨범도 내고 일본에까지 진출시켰죠. 그렇군요. 제임스란 밴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학교 학생 때 그 불법 비디오 예술 영화를 이제 통해서 자금력을 모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서 문화예술 영역의 가능성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바운더리가 확정이 되신 건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벤처 1회 때 선수로 나가셨다가 2회 때는 멘토, 3수 때는 총괄 책임자가 되시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선수들, 기업들, 소셜벤처 그 선수들을 이제 전국대 규모 나와서 이제 뭐 준우승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은 뭐고 협동조합은 뭔지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봐서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못 사실은 저는 협동조합에서 몇 개월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 협동조합. TV.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씩 이게 핸드폰에 그 출연료 들어올 때요. 미디어 협동조합이라고 뜨면 이게 어디더라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사회적 기업이 뭐죠, 정 국장님? 사회적 기업 설명드리죠.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도. 괜찮겠습니까? 저 참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따가 빠루 같은 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황태산 한 번 더 나오면 돼요. 사회적 기업 이제 말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회적 기업 그러면
뭐 돈도 벌고 착한 일도 하고 돈을 벌어 착한 데 쓰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오늘 이제 기분 좋게 이 국민 TV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자랑질 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사회적 기업이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길다. 예. 끝날 거야. 빨리 좀 얘기해.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썰렁하죠. 네. 썰렁하지만 그게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돈을 버는 거.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계속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죠. 목적 네. 그 자체. 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보통 NPO들, 우리 네. 비영리 단체들은 기부나 모금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쪽은 장사를 하는 거죠. 아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네네. 사회적 가치라는 게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 않습니까? 매우 넓습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만 두 가지로 좁힌다면 공익을 창출하는 거죠. 네. 공익적이고 네. 공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거나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 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는 조직을. 예. 예.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네. 기업입니다. 그럼 협동조합은 뭐죠? 협동조합은 약간은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이걸 잊고 살아서 그래요. 네. 조금 이야기하면 자, 우리 목이 말라요. 네. 네. 목이 마르면 생수를 사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이제 생수가 없었던 시절에는 수돗물 털면 된다는 그런 썰렁한 거 말고요. 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업인 일반적인 경제 시스템에서는 우물을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물 파는 업자한테 맡겨서 우물을 파가지고 네. 다시 물을 사거나 우리가 용역비를 줬으니까 우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협동조합은 뭐냐면 우리 4명이서 돈을 내요. 목이 말라. 1,000원씩 내. 우리가 직접 힘을 합쳐서 우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경제 논리로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사서 버는 시스템이라면 협동조합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함께 뭔가를 이뤄내는 거죠. 참 어렵죠, 그죠? 아니요. 안 쉽습니까? 어려운 게 예. 여기가 협동조합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조합원들께서 내시는 조합비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가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 미디어, 그 컨텐츠, 미디어형 컨텐츠, 언론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는 어떤 플랫폼을 빌더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협동조합이란 말을 하기 전에 그거는 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둘에요? 예, 둘에 개 둘에 품앗이 향약. 향약은 협동조합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 규약이니까. 네. 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출자하는 개념이잖아요. 네. 신협이에요. 예, 바로 신협이고 둘에는 마을 전체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협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그게 마을 전체. 네. 품앗이는 일반 협동조합. 근데 정말 간단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혼용되었던 것들이 전충 국장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정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현황이랄까? 어느 정도가 좀 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놀라운 게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없어요? 예, 없어요. 우리가 재밌어요, 하여튼. 그러고 보면. 2012년 12월 1일부로 발효가 됐는데, 5명만 모이면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2012년 12월 1일부로. 1일부로? 예. 그 5명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법인으로 인정해줘요. 네. 그 법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거는 뭔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본격적인 자격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5명만 모여서
뭐 10,000원씩 내서 협동조합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예전에 법인 만들려면 5천만 원. 그렇죠. 통장에 법인 통장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하여튼 절차 좀 까다로웠죠. 뭐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일본의 100엔 협동조합, 100엔 주식회사처럼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법인의 자본금 규정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협동조합 생협, 우리 아이쿠비라든지 한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생협을 만들려면 300명 조합원에 150명 이상이 총회를 참가해야 돼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하지 마라 소리거든요. 그거는. 300명 이상 조합원에 150명이 모이면 요즘 신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네 이상한 놈들이지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걸 5명만 모이면 할 수 있게 해줬다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2012년 12월 1일 날. 예. 그날로 18일 뒤에 미디어 협동조합이 꼭 생길 만한 이유가 생기긴 했었죠. 18일 뒤에 예. 그거는 저는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아주 존경하니까. 저도 존경해요. 다 존경합니다. 저희도 다 존경해요. 저는 약간 아이돌로 좋아해요. 노래도 불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현황 이야기 하나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사회적 기업은 현재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똑같은데. 그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이랑 어떤 게 더 상위 개념인가요?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없죠. 협동조합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고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 모여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식회사가 되잖아요. 네. 조합원이 모여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면 협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형태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할 게 없고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조금 더 가치를 더 담아내는 개념이지 뭔가 상위에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 그럼 요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현황, 어쨌든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좀. 예, 사회적 기업 같은 주목을 경우는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950개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아까도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사회적 기업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인증을 해줘요. 인증을 해주고. 그것도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영국은 자기 존재를 자기가 규명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에서 네. 지정을 해줍니다. 사회적 기업은 95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은 1,800개 정도.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금 2,100개가 넘었어요. 2,100개요? 예. 그중 3개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예. 미디어 협동조합이랑, 그 다음에 팩트TV랑. 네. 저 이재 생활 그 역사 협동조합. 좋습니다. 예. 꽤 많은 그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나름대로 붐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벤처 화랑기 때 벤처붐 김대중 정부 때 붐이 일었었는데 이렇게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많은 어떤 그 부각이 되고 있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원인이랄까? 이유? 이게 니즈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사실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가는데, 사실은 그거, 우리 뉴스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네. 김남훈 씨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네.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리만 쇼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리만 쇼크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금융위기 때 살아남은 데가 있어요. 또 신기하게도. 유럽에. 스페인 몬드라곤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도 완전히 우리도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영향을 받잖아요. 맞았죠. 네. 일본은 직격탄을 받았고, 미국, 일본 쭉쭉 이어지고, 그리스는 아주, 난리가 났죠, 그죠? 그냥 끝장났잖아요.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인 몬드라곤이 살아남았더란 말이죠. 또 살펴보니까, 이태리 볼로냐라는 데도 있고, 캐나다 케벡도 있고, 그 엄청난 경제 위기에 살아남았는데, 보니까, 이유가 협동조합이었던 겁니다. 협동조합? 예. 신기한 거죠. 비밀의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왜, 살아남았는지는 사실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MB 정부 때도 그렇고 왜 살아남은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 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라면 우리도 국민들이 좀 막 빡시게 이야기하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좀 찬찬히 갈 수 있겠다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정부도. 그래서 MB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였습니까? 노무현만 아니면 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카드를 받았어요, MB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엄청 밀었다는 거죠. 네. 신기한 거면 우리 MB를 욕할 것만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네. 어쨌든 미필적 고의로. 원하진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MB는 위대하시잖아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일자리가 카운팅 되기 쉬워요,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줬잖아요. 사회적 기업 정책의 장단점이 뭐였냐면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양난의 검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카운팅을 늘리잖아요. 네. 그럼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표로서 내세울 만한 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큰 기업들은 아쉬우니까 인건비를 채울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 인건비 지원해줘도 뭐 성장할 것 같으면 뭐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전 국민에게 월급을 주지. 그게 기본소득이죠, 사실은. 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어쨌든 그런 필요가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기업 어떤 정권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형태로서 사람들이 쉽게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을 이제 장려하기 시작했고 또한 실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금융위기 쇼크 때 유럽의 캐나다 몇몇 지역이 굉장히 그런 그 강한 쇼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그 지역 밀착형 어떤 그런 맞습니다. 그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그 방패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계산하에서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됐고 맞습니다. 실제로 또 국내에서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돈을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왕 돈 버는 거 좀 좋은데 쓰자 그쵸.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선한 의지 예, 발현이라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되셨죠? 괜찮죠? 이렇게 말하면 하죠. 예.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전 국장님의 이 사투리를. 네. 그렇습니까? 오늘 역대급 방송이라는 평이 있어요. 네. 근데 주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아, 주제 근데 이제 기억납니다. 이제 2부에서 딱 잡았죠. 예, 잡았으니까요. 극적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주제 제대로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전충훈 국장님과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역대급 방송이다, 너무 재밌다, 우와 이러면서도 방송이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라는 우려 섞인 또한 애정 섞인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2부 초반부터 드디어 중심을 잡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드립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부터 사회적 기업까지. 네, 그렇죠. 그런 방송이죠. 그리고 2.5님께서 게시판에 와 우리 전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실제로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하셨고 혼자 온 게 아니라 지금 외내를 하나 또 갖고 왔어요. 외내, 외부의 내, 익스텐션 브레인. 지금 저기 뒤에 한 분 앉아 계세요. 누구세요 지금 같이 오신 분? 우리 인턴입니다. 인턴을 데리고 와가지고 인턴을 이제 외부에는 컴퓨터로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검색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자비스네 자비스. 그 자비스 외내를 데리고 모시고 오신 게스트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예전에 강백수 김덕란 씨가 소속 사장님을 갈데 없는 사장님을 모시고 와서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소속사 방송 가수가 첫 방송 출연하는데 쓰레빠에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에어컨 밑에 앉아서 난 누군가 애니팡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제가. 그 양반 꿈이 제가 상 타면은 시상식장에 리무진 타고 쓰레빠 싣고 가는 게 꿈이거든요. 네. 꿈이 그런 분이셔서. 예. 근데 그 꿈 정말 이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잘 되시죠 그 사장님도. 사장님이요? 네. 요새 죽을라 그래요. 왜요? 원래 이제 소속사에서 하는 저희 맥주집이잖아요. 네.
거기를 사모님이 하시고 사장님이 저희를 케어하셔야 그게 딱 되는 건데 사모님이 지금 만삭이셔가지고 둘 다 하시느라 네. 매우 힘드시죠. 소속 사장님 그냥 호프집 사장님으로서 그렇죠. 가끔 행사 있으면 운전하시고.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고요. 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됐느냐, 인기를 끌었다, 주목을 받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요, 뭐 기업 사회적 기업을 후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유명 뭐 대기업들의 이통사들이 하는 뭐 캠페인 광고에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 요즘 가장 뜨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요즘 제일 뜨는 아이템 하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아이템이라는 게 보면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다 비슷한 게 항상 나오는 게 도시락. 예, 도시락. 예. 아니, 어느 지역은 가면 독거노인 분들은 하루에 4개도 뭐 5개, 6개씩 받겠더라, 도시락을. 서로 하겠다고 갖다 줄 테니까. 예. 네. 그렇지 않아도 대전 쪽에서 기사를 시게 때린 적이 있어요. 왜 사회적 기업은 도시락밖에 없는가? 청소밖에 없는가?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기업은 이제 아이템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네.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을 조직 내에서 풀어내라는 이야기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희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조직이 잘 굴러가면 결국 나도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소속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소속사 사장님을 얻고 갈 수도 있는데. 그죠. 소속사 사장님이 돈을 풀어가지고 스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그런 겁니다. 결국 사람이 모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 나가고. 조직 내에서 그게 풀어지고 할 때 성공하는 거고, 사회로 뻗쳐나가면 그거는 이제 사회적 임팩트를 가져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 내에서 뭔가 풀어져야 돼요. 공동체 내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서요. 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트렌드라고는 하지만은 그 자리를 잡은 곳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도시락. 아니면 뭐 하여튼 그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좀 뭔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은 몇 군데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외 사례 좋습니다. 우리 제이미 올리버 아시죠? 저기 요리하시는 아저씨. 정말 싸가지 없이 우리가 비슷해요, 스타일을 보면. 근데 요리 프로 할 땐 자상하게 하던데요? 요리 프로도 자상한 버전을 보셨군요. 수로 싸가지 없어요, 그 양반이. 그다음 그 싸가지 없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우리 전춘 국장님이 왜 뇌를 모시고 왔다라고 하니까 게시판에 서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외장 하드를 갖고 온 건가요? USB? 아니요, SD 카드입니다. 이러면서 장난치고 계세요. 사람 모시고 왔습니다. 사람. 인턴이라고 합니다. 제이미 올리버. 싸가지 없는 제이미 올리버가. 제이미 올리버가 만든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주마스 벤처스라고 길에서 마약질하고 총질하던 애들 데리고 레스토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딱 보면 우리 허리 아까 도시락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에서 약 빨고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서 레스토랑 차린다. 뭔가 많이 들어본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이미 올리버가 그 주마스 벤처스 레스토랑을 차렸을 때 광고를 안 했어요. 애들이 약질하던 약 빨고 총질하던 아들이 아니다. 근데 제이미 올리버는 강력한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쵸. 자신이 그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고. 애들 데리고 와서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맛을 보니까 맛있거든. 그리고
맛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보니 제이미 올리버가 이 아들을 데리고 했다.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실은. 여기 핵심이 있으면 뭐냐면 식당의 핵심이 뭡니까? 맛이죠. 맛이잖아요. 네. 맛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가치는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래? 가치 이전에 실력이 먼저다. 그렇죠.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제 기업 제가 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자꾸 기업을 강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데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제 이야기 그게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콘텐츠잖아요. 네. 네. 그 콘텐츠부터 똑바로 해놓고 그 에스컬이라든지 윤리적이라든지 뭐 소셜적 사회적이라는 거는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굳이 왜 그걸 존재 증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차렸으면 예. 맛으로 승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공연 문화 기획이다. 예. 그럼 그걸로 승부를 보는 거고. 재밌어요. 네,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라디오를 만들었다. 그럼 라디오가 재밌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질 좋은 콘텐츠는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이런 가치가 있으니 저희 걸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접근 방식은 안 된다는. 소비자가 그걸 안 알아줍니다. 소비자는 네. 귀찮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아이폰 왜 사는데 잡스가 뛰어나 삽니까? 그거는 또 다음 문제잖아요. 네. 아이폰 새 거라니까 사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가 잡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잡수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뭘 잡수는 뭘 잡수. 좋아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덕트가 콘텐츠가 뛰어나야 사주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누가 시켰습니까? 강백수 밴드는 밴드 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애들 신문에. 이 아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게스트가 고정 패널을 지금 막 신문하고 있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주민번호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렇죠. 밴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중들이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듣는다고 해서 왜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팬들이 왜 안 알아줘 하는 거는 사실 찌질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듣는 음악을 만들어야 뭐 사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사장님, 호프지 사장님이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네. 프로세스라는 거. 우리 사장님, 호프지 사장님이니까 음악 들어줘. 이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의 선후 관계.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소비자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일반 대중 강요하면 안 되고, 상품으로서. 그러면 제이미 올리버의 그 주마스 벤처스처럼 또 다른 외국에서 또 성공한 사례들이 또 있나요? 외국에서 이제 제일 성공한 사례는 사실 또 방글라데시. 네. 가 이제 사회적 기업의 원조 국가입니다. 그러게요? 예, 재밌게도. 그라민 은행의 유누스 총재. 예. 그 사람이 요번에 대통령한테 까였죠. 그래요? 차기 대권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깠어요. 아니 무슨 은행인데 대통령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 크레디트. 그 은행 이름 그라민 은행인데 소액 대출입니다. 소액 대출. 김미영 팀장님. 김미영 팀장님. 제 후배 중에 김미영이라고 있어요. 여자애. 얘는 미치겠대. 자기가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면 다 스팸으로 들어간대요. 김미영 팀장. 걔 친구 또 있어요. 김하나라고. 실제 후배예요. 김하나 있죠. 네, 김하나 김미영. 이번엔 제가 방송 내용을 산으로 돌렸는데. 아니요, 좋습니다. 네. 그 소액 대출을 하면 이제 딱 김명 팀장이 떠오르죠. 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잖아요. 네. 담보 없으면 뭐 돈 안 빌려주고. 네. 그 다음에 보증인 세우라고 그러고. 그럴 것 같으면 돈을 왜 빌려요? 그런 거 있으면. 팔지. 네. 그죠? 보증인 있으면 보증인한테 돈 빌리지. 은행 미쳤다 돈 빌립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라민 은행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5명 정도가 은행 가요. 우리가 5명이 협동해서 돈을 벌 테니까 돈 빌려주세요 조금만. 그 자리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순번을 정해요. 돈 갚는 순번도 정하고. 조금만 빌려주세요. 은행 강도 말씀입니다. 저 조금만 빌려주세요. 좀. 그래서 가난해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실제. 이 양반이 아마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거를 검색해봐야 되겠는데. 노벨상 검색해보세요. 왜 당하든. 하여튼 그라민 은행이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다농 아시죠? 프랑스의 다농.
요구르트 엄청나게 유명한 네. 그거하고 제휴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어린애들 영양 결핍을 해결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우리 국내로 들어와 보면 국내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1호가 놀이단입니다. 놀이단? 놀이단 놀이. 네. NORI 여기서도 역시 제 발음이 통하는군요. 한글을 영어로 쓰고 영어가 편하신 게 대구 사투리죠. 놀이단. 놀이단. NORI. 그러니까 편하신 게 대구말 영어 그다음에 서울말. 네. 놀이단입니다. 놀이단. 아니, 대구말 알파벳 한국어. 그렇죠, 그렇죠. 놀이단이 있는데 놀이단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요. 네. 놀이단이 뭡니까? 폐품을 재활용해가지고 네.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팀인데 예. 포항제철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네네, 포스코. 네네네. 예, 바로 그. 예, 스타킹에도 나왔어요. 예. 허연 옷 입고 막 돌던 광고. 놀이단이 사실 엄청나요. 거기 놀이단을 만든 양반들도 정말 존경할 분 한 분 또 계신데 부산에 가신 꽃따지 네. 멤버였던 안석기 쌤이 네. 설립자예요. 공동 설립자. 예. 근데 놀이단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흉내를 많이 내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은 맥락입니다. 맥락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놀이단의 그 모습을 보고 뭐 폐품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거나 비행청소년이 공연을 하거나 다문화가 공연을 하면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탈학교 아이들의 직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직업만이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가르쳐준 곳이 하자센터가 있습니다. 네, 조한혜정 교수. 예, 하자센터에서 그런 맥락으로 워크숍을 한 게 그 호주에서 온 양반이 폐품으로 재활용한 악기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게 되고 악기를 만들게 되면 이 탈학교 아이들의 그 소외감이라든지 탈학교? 탈학교. 나는 탈학교라고 해서 어떤 이제 타락하는 종교. 예. 탈학교. 학교를 이제 안 다니고 있는. 예. 탈학교 아이들은 좀 무섭잖아요. 지금 진행들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예. 한국말인데 지금 통역을 해야 돼요, 그죠? 좀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탈학교. 예, 저 이제 좀 전 리스닝 되고 있어요. 예. LC가 좀 되고 있네요. 탈학교 아이들의 이제 정서를 만져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걔들이 악기를 만들고 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표현해내게 하는 게 이제 공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그냥 소외자들 공연팀을 만들면 사실 기업이다. 이렇게 네.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놀이단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습만 뺏기는 이제 복제품들이 늘어난 것이 놀이단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또 맥락, 사람.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외에 아까 그 은행 말씀해 주셨잖아요. 은행, 그 방글라데시 은행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더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좀 많이 거둔 흔히 말하는 매출 규모가 큰 사회적 기업 해외나 국내 특히 국내 좀 여쭙고 싶은데요. 국내 사회적 기업 아니 뭐 소셜 벤처로서 좀 더 이제 크게 각광받고 있다라든가. 이거 유망하다. 얘네들 1등 있죠. 네, 딜라이트라고. 딜라이트요. 예. 영어 바로 되죠. 내가 이렇게 영어 리스닝 잘 되는지 몰랐어. 야, 내가 한글보다 영어를 더 잘 알아. 야. 예, 딜라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딜라이트가 또 벤치마킹한 모델이 아라빈드 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인도에. 네. 이 아라빈드 병원이 세계 최대 안과 병원입니다. 세계 최대 안과 병원이요? 세계 최대의 안과 병원, 세계 최고의 안과 병원인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기업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도시락 지역 단위 이렇게 하는데 알면 색깔이 잘 나가요. 제시카 알바 아시죠? 네. 제시카 알바 소셜 벤처 하잖아요. 제시카 진짜요? 예, 디아니스트 컴퍼니라고. 그래요? 저는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제시카 알바. 어떻게 취직해요? 예, 취직하세요. 어떻게 하죠? 알바로 먼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제시카 알바 이전에 그 딜라이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라빈드 병원부터 좀 풀게요. 그럴까요? 예. 아라빈드 병원이 이제 세계 최대 안과 병원인데, 인도 노인의 47% 백내장 환자인 거예요. 근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무상으로 마냥 해줄 수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별명이 닥터 비저널인데 비저너리. 네. 비저너리. 예, 별명이 별명. 닥터 비저너리가 내 삶을 바쳐 내가 이 병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한 거죠. 사회적 기업의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 시스템을 아예 혁신을 했어요. 네. 맥도날드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처럼 해가지고 수술방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런 시스템 혁신을 이루고 인공 안구 수정체를 자체 개발을 해냅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떨어뜨리냐? 그게 아니거든요. 47%의 백내장 환자,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는 백내장 환자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돈을 내는 거죠. 네. 적정한 가격에. 로테크를 이루어내는 건데. 그처럼 딜라이트는, 보청기가 대부분, 우리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세기 보청기, 어쩌고저쩌고. 다 해외에 보청 기술이 있어요. 로열티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굳이 국산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청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네. 남은 씨가 늙어가지고 보청기를 사야 돼. 100만 원이,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예를 들면 50만 원만 주면 50만 원은 보청기에서 꽂아주는 거예요. 전동 휠체어도 그렇잖아요. 네. 절반에서 그 이상 되는 금액을 보조를 해주죠. 예. 굳이 국산할 필요 없어요. 경영혁신, 유통혁신 할 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절반으로 프라이스 다운이 되니까 굳이 내가 R&D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국산화시켜서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딜라이트의 그 김정현 대표는 꾸역꾸역 국산을 하는 거죠. 꾸역꾸역. 그 다음에 유통망을 완전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아까 90만 원 치죠. 3분의 1이니까. 그게 더 간단하니까. 90만 원의 보조금을 45만 원 자부담이잖아요. 네. 30만 원으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네. 그럼 자부담 15만 원이잖아요. 네. 뭘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최고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타공인하고 있습니다. 딜라이트라고. 돈도 많이 벌어요. 얼마 정도의 매출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대략. 대략적으로, 검색해보면 나와요. 왜 검색치면서 딜라이트 매출? 그래, 이 친구랑 하면, 어쨌든, 잘 나가니까. 김정현 대표님께서. 잘 나가면 대표자 붙여야 돼요? 예, 붙여드려야죠. 김정현 대표께서 이제, 만든 게 우주라고. 네. 공유주택도 이제 만들었어요. 공유, 쉐어링. 자, 한글로 말씀하시고요. 영어로 특정 단어의 의미를 좀 뽑아서 영어 단어 좀 넣어주세요. 동유주택이라고 해서, 동유가 뭐지? 뜬다, 움직인다, 뜰류에서 이렇게 하늘로 떠다니는 건가? 근데, 공유. 쉐어링. 예, 얘기 좀 쉐어링. 쉐어링도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 개념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 하숙집 생각하면 돼요. 거실, 화장실들은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자기 방은 자기가 점유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게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지금 원룸 가격이 엄청 높잖아요. 네. 완전히 난민 지금 수준이. 그죠? 네.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공유주택 우주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또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또 소셜 배치예요. 사회적 기업이고. 멋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청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시스템에서는 보청기 업체들이 R&D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로열티 부담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50% 정도가 보조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일부러 그걸 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거. 사실 그 행위만으로도 실제 그 구매층의 부담이 줄게 되니까. 그렇죠. 또한 세금도 적게 쓰게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셜 미션이라는 말을 일부에 했었는데 이 딜라이트의 소셜 미션 자체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 난청이거든요. 그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분의 1씩이나 난청이에요? 예.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인가? 여튼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산을 하고 유통 혁신을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딜라이트 예. 보청기가 좀 성능이 괜찮아야겠네요. 당연하죠. 네.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공유주택, 예, 예. 예, 우주라는 어떤 예.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 예. 공동 주거 개념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예. 물론 이걸 통해서 돈도 만들지만 이런 활동들이 전반적인 어떤 사회 공익과 부합한다 이거죠. 예, 예. 공익을 창출해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아까 제가 2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네. 이 사회적 가치의 스펙트럼이 두 개인데 공익을 창출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예. 야,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프로덕트는 네. 팔만한 제품 만든 상태에서 네. 네. 이 판매되는 경로라든가 거기까지 그 맥락이 좀 살아있어요. 예, 예. 단순히 그냥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보청기 요 예처럼 예. 국가 세금도 줄이고 예. 노인분들의 실제 부담도 줄일 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 예. 해결을 한다거나. 예. 야, 맥락이 있어야겠구나. 예, 그렇죠. 맥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 제가 이제 범죄 심리서 일기입니다. 표창훈 교수한테 배웠는데. 아, 진짜요? 예. 범죄 심리사요? 예, 예. 그 뭐예요? 그때 범죄 심리사라는 게 제도가 생겼어요. 네. 심리학 학생들을 위해서. 일기인데 제가 심리사 자격증을 못 땄습니다. 그 슈퍼바이저한테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일기 대표긴 했는데. 일기 대표요? 예, 예. 범죄의 구성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위나 위법성이 아니고 동기거든요, 동기. 범죄의 구성 요소의 제일 번의 동기입니다. 나중에 표창 교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배운 거니까. 동기라는, 아까 목적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이걸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협동조합은 조금 다릅니다만,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를 하는 사람들에게, 니 그걸 왜 하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멈칫하거나 머뭇거리면 백방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일단 나가서 우리 예? 김영인 목사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왜? 꼭 물어보세요. 예. 자, 지금까지 좀 잘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안 되는 경우, 막장 그렇죠. 테크 타는 경우가 뭔지도 알아보고 우리도 미디어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검증, 제일 컨설팅을 중요하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네. 이제 멘토, 대부 네. 전충훈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자, 제대로 배우고 있어요. 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그 전충훈 국장님이 모시고 오신 네. 같이 오신 인턴 가로 열고 외장 하드 가로 닫고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 막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장님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정하셔야겠는데요. 라면서 어떤 내용을 정정하셔야 되는 거죠? 예, 교정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청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해야 되니까. 네. 보청기 같은 경우에 일괄 50% 보조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면서 그렇게 네. 설명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5년에 한 번 지급이 되고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27만 2천 원.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34만 원. 그러니까 보청기가 보통 100만 원이 넘는데 이 정도밖에 보조가 안 되니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아까는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매출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딜라이트가 2011년 14억 5천. 14억 5천. 12년도에는 42억 돌파. 야, 14억에서 40억. 4배가 뛰었네. 야, 정하죠. 300%.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멋있다. 거의 취업 안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델로. 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제시카 알바. 예. 네, 그쪽. 아, 맞다. 제시카 알바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 제시카 알바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배우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제시카 알바가 사회적 기업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The Honest Company라고. 네. 무독성 유아용품 판매 쇼핑몰을 하고 있죠. 무독성 유아용품 판매? 예. 왜 여배우가 그걸 하죠? 그리고 그게 왜 사회적 기업이죠?
왜라는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알바가 연 말아서. 예? 알바가 연 말아서. 오, 대박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죠? 200점. 네, 저희 알바 누나, 네. 예. 애기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애를 놓다 보니 알바가 이제 영화 배울 때는 멘붕에 빠진 거죠. 애를 낳았을 때. 네. 안 낳았으니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애를 보니까 멘붕에 빠진 엄마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게다가 애를 낳아 보니까 유아용품의 독성이 엄청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처음에 유아용품들을 컬렉팅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제 외주 제작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물어요. 뭐 딜라이트나 마찬가지예요. 디아니스트 컴퍼니나 왜 소셜벤처나 왜 사회적 기업이면 돈 버는 거 똑같잖아. 그런데 왜냐고 질문을 하면 딜라이트는 난청 환자의 그 보청기 보급률이 떨어지는 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카 알바는 무독성 유아용품이 너무 많다.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다. 그리고 그걸 파는 것도 제대로 없다. 내가 팔 거야. 왜?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특이한 시스템이 있어요. 디아니스트 컴퍼니에. 미리 돈을 내놓으면 때가 되면 유아용품을 설계해서 보내줍니다. 엄마 연습을 자기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미리 돈을 내면 예. 애가 나올 때쯤 돼서 보내준다는 건가요? 시기별로 유아용품 보내주는 거죠. 맞춤형이네. 예, 세팅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제시카 알바가 어디 소셜벤처 대회나 소셜벤처 컨퍼런스에 나와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엄청 섹시합니다. 알바 누나 프레젠테이션 하면 쩔겠는데요? 쩔죠. 쩔 것 같아요. 예. 영화에 나올 때보다 더 좋더라고요. 지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일도 이뻐.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짜증냈는데 더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잘 헤어지고 그러니까 예, 계속 그냥 망연자실해 있을 필요는 그렇죠. 디아니스트 컴퍼니 이용하면 되겠죠. 그 동네 잘 헤어지거든요. 알았어. 자, 그럼 제시카 알바가 나중에 홀로 되면 언젠가 저절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기운 내세요. 오늘따라 막 던지네, 진짜. 사업이 잘 안 돼야지 우리랑 한번 이렇게 만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쁜데 돈까지 벌면 멀어지니까. 자, 이렇게 제시카 알바를 이야기해봤고요. 자, 이러면서 좀 잘된 기업들을, 잘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알아봤는데, 아마 멘토링을 하시면서, 진짜 여기는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이제 필드에 나왔는데, 역시나 망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지원을 바라고 등장하는 유사들이 있어요. 유사 석유처럼. 처음부터 정부 지원.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목표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목표라도 괜찮아요. 코스프레를 잘하면 됩니다. 샤워를 하는 거죠. 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일해. 네. 그러고 왜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한 차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건 아주 힘들죠. 그런 기업들은 바로 망합니다. 그건 기업도 아니에요. 유사 석유와 같은 신나 사회적 기업. 세녹스. 세녹스는 조금 다르겠죠. 신나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너무 착한 분들. 너무 착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자매님들 일 모읍시다. 돈은 벌지 않아도 좋아. 그러면 차라리 비영리 활동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일반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박터기에 싸우다 보니까 이쪽 영역에 오면 잘해주는 줄 알아요. 이 영역이 더 치열합니다. 왜 치열하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미친 짓이지. 엄청나게 힘든 거죠.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미 피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힐링을 위해서.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만드는 도시락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겠지.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 놀이죠. 놀이. 그러려면 절에 가야 됩니다. 교회에 가야 되고. 차라리 성당에 가거나
혹은 세이브 더 칠드런 가가지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는 게 낫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럼 쿨하고 드라이 합니다. 냉정해요. 그래서 가잖아요. 그게 굳이 사회적 기업을 왜 하냐고 물었을 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소셜 미션이 없으면 본인이 힘든 거예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그래. 이 제품은 뭐 어디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위해 쓰이는구나. 그래 내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생각의 기저에는 일단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대충 맞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구매하게 되지. 이거 그냥 GS 마트에서 사면은 2만 원인데 여기서 5만 원에 팔고 있고 그럼 내가 왜 미쳤다고 차라리 나머지 그 5만 원을 내가 뭐 엠네스티라든가 아니면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하는 게 낫지 생각하게 되죠.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인 가치와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기업으로서의 방식.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2만 명의 조합원의 그 참여를 바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알고 있는데 세계 최초 맞나요, 우리? AFP가 있잖아요. FP? AFP. 아,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AFP가 뭐죠? AFP 그 통신사. 세계 최대 통신사죠. 협동조합입니다. 아, 협동조합의 AFP가? 근데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거기는 통신사니까. 그렇지. 우리는 미디어. 어쨌든 거기도 협동조합 형태죠. FC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협동조합이에요? 아우, 저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갑자기. FC 썬키스트. 되게 유명한 협동조합이죠. 그 다음에 서울우유. 서울우유도. 썬키스트. 아, 그래요? 썬키스트, 서울우유, 미디어 협동조합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진짜? 우리 라이벌이네? 라이벌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동지. 그거 제일 유명한 거죠, 농협. 협동조합이네. 농업 협동조합. 맞아. 또 수협도. 축협도. 그럼 나 아버지한테 농협 취직했다 그러면 되겠다. 근데 약간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농협 법이. 일본의 JA가 농협이거든요. 재팬 애그리컬처 그래서. 거기는 진짜 농민들이 조합원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농민들 필요를. 근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농협이. 금융기관이 비슷하게. 그래서 근데 또 재밌게도 국제 회의에 가면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억수로 쳐줘요. 처음에는 농협 때문에. 야 너네 협동조합인데 은행도 갖고 있냐? 엄청나다면서. 알고 보니 조금 다른. 그래서 약간 있습니다. 농협이 오히려 협동조합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가치를 좀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르죠. 이미. 뭐 10대대로 북한한테 털린다고 얘기하고 농협하면은 맨날 북한한테 해킹당하고. 지금 게시판에 디퍼런트님께서 제시카 알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어니스트 컴퍼니 쇼핑몰 사진 올려주셨네. 무독성, 딱 독이 없네. 독이 없어. 딱 알바니까. 어떻게 독이 있어요? 있을 수 없어. 들어있어도 없어, 이거. 먹을 수도 있어. 청산가리 먹어도 돼. 그리고 AFP가 아니랍니다. AP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오늘 자꾸 틀리네요, 제가. 아니, 계속 외장하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선 최초 아닙니까? 2만 명의 조합원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결성이 되어 있는 거. 일단 2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출자도 하시고 5만 원씩. 또 그 이상 금액씩. 협동조합은 출자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팬. 그렇죠. 조합은 출자를 하셔야 되고 2만 명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PC방 전국에 PC방이 많을 때 몇 개였는지 아세요? 돌았으면 PC방 볼 때 2만 개였습니다. 2만 개. 지금 돌았으면 보이는 게 카페인데 몇 개냐면 전국에 15,000개예요. 카페가요? 2만 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왔다 갔다 딱 돌아서면 PC방에 보였는데 2만 개. 전국에. 지금 국민TV 조합원 2만 분이라는 거는 길 가다가 딱 보면 어딘가 한 분 계시다는 거죠. 남산에서 돌 던지면 언젠가는 맞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맞습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아까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국민 TV의 니즈가 뭐겠습니까? 이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송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잘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조합원이죠. 그러면 국민 TV는 잘 돼요. 2만 명만 일단 만족시키면 돼요. 쓸데없이 뭐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시키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2만 명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2만 명을 만족시킨다는 게 근데 국장님 인상속도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 영혼이 좀 음란마귀가 들었나 봐요. 다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야, 저는 문학과 음악의 요정이니까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압축해서 말씀하시는 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긴 이제 조합이면서도 미디어잖아요. 근데 미디어가 자기 이미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만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사실은 미디어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종편의 폐해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죠. 정말 지적을 정말 잘하셨는데 스마트해요. 역시 육체파 지식 창조 근로자. 네네. 뭐냐면 마케팅에 있어서 니즈와 원치를 충족시켜주는 게 마케팅이란 말이죠. 니즈와 원치요. 네. 고객의 이 조합원의 니즈와 원치를 충족시켜주는 게 협동조합인데 니즈와 원치라는 게 조합원들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선도해야죠. 뭐 하려고 이사회를 뽑아놨습니까? 뭐 하려고 운영진을 뽑아놨겠어요? 그 조합원들 원하는 것만 정물적으로 받아들여서 할 것 같은 그거 왜 해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운영진과 이사회,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분명히 직원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월급을 주잖아요. 조합원들이 사장님들인 거죠. 사장님 말 잘 들어요. 사장님한테 잘 빨아줘야죠. 만족시켜줘야죠. 그러려면 간신법을 써야 됩니다. 선도해 나가야죠. 그거죠. 그 만족시켜준다는 게 1차원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위한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뭐 입맛만 맞춰준다는 그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되니까. 2만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발짝 앞서 나간다라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려운 거죠. 그거 하면 대한민국을 정리하죠. 정리해요? 당연하죠. 2만 명의 반발짝을 앞서 나가는 뭔가를 해낸다.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를 둘러볼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뭘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국민 TV는.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김영민 국장님이 대한민국을 접수할 날이 오겠지. 정리까지 나왔어요 지금. 정리와 접수. 야, 그러면 우리 국민 TV 이제 이야기도 잠깐 조금만 더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말씀 나눈 것처럼 협동조합의 형태로서 조합원들을 위한 권익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제시카 알바가 소개하는 이런 무독성 유아용품 것처럼 용품 같은 어떤 물리적 용품이 아니라 우리는 소프트웨어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 미디어 컨텐츠와 협동조합의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선명하게 어떤 결합을 만들어낸 경우가 그 이제 AFP라든가 AP통신 이런 거 말고요. 다른 나라에서 좀 있나요? 이런 사례가? 그리고 통신사로서의 형태 말고. 통신사랑 아마 이태리 쪽에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신문 쪽은 많습니다. 신문 쪽은요? 신문 쪽은 많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협동조합의 철학적인 면가 들어가는데 폐쇄성과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이제 2만 명이 모였을 때 왜 모였냐로 또 수렴됩니다. 그 왜 모였느냐가 뭐냐면 과연 딴 이야기 안 하고 국민 TV를 이야기해요. 국민 TV의 가치가 뭐냐? 신념 기준이 뭐냐? 그 가치에서 탄생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으로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목표. 그 목표가 달성되면 구현되는 상위 비전이란 말이죠. 가치, 목적, 목표,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사실은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럼 국민 TV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4개를 제대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럼 2만 명이 박터지게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콘텐츠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계속 열심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논외가 되거나 안 그러면 조금 잊고 있을 건데 그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다른 게 교육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같이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가치는 뭔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그게 없으면 협동조합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돈 버는 거 혹은 네. 그냥 미디어로 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럼 MBC, KBS, SBS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의견 교환을 해주셔야 한다. 네. 의견 교환 정도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된다 그죠. 퍼스널리티가 네. 퍼스널리티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동의를 하면 되는 거죠. 동의를 안 하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민TV가 이제 코어 역할을 하면서 또한 조합원 분들보다 반발자국 이상 리드할 수 있는. 그 반발자국 이상 나갈 수 있는 기준선이 어디냐. 그게 가치와 목적이라는 거죠. 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로 치면 이제 방송의 퀄리티 향상이랄까. 네. 뭐 일단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죠. 뭐 팟빵 순위도 되겠고, 네. 아이튠스 순위도 되겠고, 어쨌든 이 조합원 분들보다 조금 더 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표현이 좀 맞는지 안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큰 시선에서 이분들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어렵네. 근데 아래로부터 아래라는 것도 좀 제가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조합원 맵상으로 봤을 때 지도로 봤을 때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모아내다 보면 반발자극을 나갈 수 있어요. 자꾸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지. 조합이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군요. 지금 전춘 국장님과 함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의미, 개념, 현황, 그리고, 뭐, 성공 사례,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사례까지 다 알아보고, 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짧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해서 진단을 좀 받아봤는데요. 괜찮았어요, 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괜찮았던 부분이었고, 게시판도 보니까, 정말 오늘 방송 유익하다, 이런 분들. 풀꽃향기님, 너무 재미나고 유익,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대구 사람 김철용님께서는 대구 사투리 구수하다. 발음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올려주셨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 가끔, 뭐, 우리 정구장님 모셔서, 이렇게 셀프 진단, 받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기검진식으로 이렇게. 검진, 건강검진처럼. 네네. 점집. 자, 근데 이렇게 국민TV 한번 출연해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비슷한 덩치의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사랑스럽네요. 사랑스럽죠. 촉촉하니. 자, 하여튼, 전충 부사님, 종종 뵙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의 의미 살펴봤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맥락이 있고, 맥락인 상태에서 우리가 내놓는 프로덕트가 다른 컨텐츠와 컨텐츠보다 우위에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 있는 분들은 모두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TV니까 들어줘 이게 아니라 야 국민TV에서 만들어도 이거 참 재밌다 라면서 서로 간에 구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추천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김정남 씨, 강백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요, 우리 오신 분들 다 보내드리면서요, 눈이 또 올 수도 있는데, 눈 준비 잘 하시고요. 감기, 많이 대비하시면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